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주식 계좌를 아직까지 만들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주식을 처음 해보는 제가 굳이 꼭 이때 주식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만일에 내가 오늘 아침 출근을 하는데 출근 라디오에서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저께까지 몇천 포인트가 된 것이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말이 있으면서 세상이 무너질 듯한 호들갑의 뉴스를 듣는 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자는 것이고요. 만일에 그런 날이 없다면 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손해볼 것도 없고 이득 볼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일생일대 10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내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뜻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굳이 주식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깝게는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습도도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결정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고 또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이러한 팬데믹은 꼭 2번에 걸쳐서 온다고 합니다. 옛날 스페인 독감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실업률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GDP의 대부분은 그 노동 수익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 모든 지표들이 2008년도 또 옛날 미국에서 이러한 금융위기가 올 때하고 거의 데자뷰 같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재고율도 현재 지금 상승하고 있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있었던 부채 폭탄도 아직도 여전하다고 하고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 모든 전문가들의 말은 우리 초보자들 입장에서 싹 머리에서 지운다 해도 우리 초보자들이 그 시장에서 경험했던 것들만 보고 한다면 10년마다 한 번씩 금융위기가 한 번 왔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채를 털어내는 시기이지요. 지금 3월 달에 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걸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날은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초보자든 자산만 준비되어 있고 내가 의식만 있다면 동일한 선상에서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 가격도 보면은 2008년도를 놓고 봤었을 때도 2008년도 직후에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오르다가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값을 조정해서 달러를 방어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올 때까지는 금값이 올랐었습니다. 요번에도 그래서 저는 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금 현물도 저는 약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금값이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좀 일부는 팔고 대부분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제 아내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이번에 만일에 주식 큰 하락장이 있고 난 후에는 디플레이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 이제 현금이나 그런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이 금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 비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듣고 무시하진 않고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굳이 주식을 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사후정이기 때문입니다. 40대 중반입니다. 44살 회사가 저를 원하지 않는 시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제 아이가 9살인데 19살 때까지 10년은 더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회사를 보니까 대부분의 나이대가 50대 초반이면은 대표나 임원입니다. 그리고 점점 갈 수 있는 자리도 적고 제가 구직 시장에 제 이력서를 올려도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확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0대 때, 40대 때 틀렸고 이제 몇 년 후면 더 틀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시장이 나빠지면 더 구하기 어렵겠죠. 지금 제 인생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주식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이것이고요. 이제 네, 보시는 것처럼 뭐 고용 대참사 위기에 40대 이런 말 TV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더 나빠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유동성 세 번째 이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회사를 계속해서 그 회사가 돈을 빌렸던 은행에 이자도 내야 되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가깝게는 우리 개인들도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생활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회사까지 다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개인들만 봤을 때 국가에서 우리에게 몇십만 원씩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큰 돈인데요. 그런데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3년 동안 풀었던 돈을 3개월 만에 풀었다고 하고 또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가진 사람은 이제 자산 수익을 가진 사람이 더 돈을 벌기 쉽고 노동 수익으로 버는 것은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이 고평가되지 않은 시점에 자산을 미리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폭락하는 시점이 만일에 온다면 꼭 사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폭락하는 시점을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이 제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저는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듯이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창업을 하듯이. 지금 함부로 치킨집 차리면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듣습니다. 몇 억씩 또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했다가 망하면 아이와 아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애비로서 자식에게 큰 짐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듯이 주식을 사고자 합니다. 왜 주식을 사고자 하냐? 옛날 농경 시대에는 큰 밭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밭을 가진 사람은 일을 시키고 그 안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평생 일만 해야 됐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이런 거대한 농장, 밭은 플랫폼입니다. 그러한 플랫폼이나 그런 주식입니다. 돈을 벌어주는 회사죠. 그 회사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장주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저 같은 넥타이 메고 일하는 사람들이 농노인 겁니다. 옛날보다 지금 더 나쁘다고 합니다. 농노들은 죽을 때까지 그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줬다고 하는데 저희는 뭐 바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 노동의 탄력성이 좋게 말해 노동의 탄력성이지 뭐 쉽게 잘리고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했지만 그런데 저는 제 아이가 이렇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10년 후면은 19살 그 이후부터 제 아이는 이제 노동생 시장에 들어갈 건데 적어도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도 살 수 있게끔 해주고 싶고 제가 노동력을 상실하게 됐을 때 수입을 상실하게 됐을 때 적어도 제가 구직을 하기 위해서 뛰고 있을 때 달달이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집에 돈이 들어와서 아이와 아내가 의식주를 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놓는 것이 제 가장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직장이 확 줄어들 겁니다. 기계가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기계가 처음 막 생겼을 때 기계를 파괴하자는 운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와 버금갈 정도의 노동시장의 변형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자산이 될 만한 것들을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네 가지 이유로 저는 주식을 만일에 폭락을 하게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날 아침에 운전하고 가면서 하고 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난 이날 뭔가 했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고 이 영상을 봐야 되는 분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날이 되면 저는 총력전을 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가용 가능한 자산을, 현금 자산을 이날 다 저는 목표하는 주식을 사는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마치 창업을 하듯이요. 이날은 마음을 비울 것입니다. 죽는 자는 산다고 했죠. 여기서 죽여야 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탐욕입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도 제 신앙 안에서는 하느님 덕이고요. 어떻게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듯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내어 맡기고 비우고 이 투자에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겸허하려고 합니다. 이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제 삶을 팔아서 번 돈입니다. 결국은 제 삶입니다. 그 삶을 투자하는 것이니 죽고 사는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같다고도 할 수 있겠죠. 만일에 이제 그날이 오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미국 주식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 장이 열림과 동시에 막 떨어지고, 그런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봤던 그런 일이 만일 이뤄지게 된다면 그날은 총력전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공포스럽죠. 돈을 가진 사람, 준비된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진격하는 시기이고 흥분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서 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날이 되면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없으면은 그대로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준과 투자 원칙을 저는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그 투자의 그 전문가들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때려 죽어도 진격을 해야 되고, 그날은 때려 죽여도 내가